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상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스피드 상담 한번 진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계속 했죠. 아, 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너무 할게요. 배려시키는 것 같은데. 네, 서운합니다. 네. 대본양도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1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이 항공주의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회복 때까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가는 사실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좀 싼 가격대에 분명히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매수했던 어떤 시점 자체가 좀 너무 성급한 좀 이른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 가격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2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그때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2만 원 오면 그때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1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6,3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도 역시 지금 한 6월 그 정도 횡보할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역시 이제 손절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미 주가는 이제 어제 한번 저점을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기준 자체를 어제 저점 자리인 13,200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본다면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조금 300원 정도 부족하지만 1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3,200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수가가 9,210원이시고 비중이 15%이신데 3년을 보유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매수 가격이 8,000원대 밑에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진짜 혼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다행히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워낙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많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수주에 대한 이슈가 이 정도까지 올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물려서 끌고 오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삼성중공업은 지금 당장은 정리할 시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할 정도의 그런 상승은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최근에 올라왔던 7,500원,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셨다면 저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지금 15% 비중이라면 5,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5% 정도만 더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나중에 8,000원이 왔을 때 그때 다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아마 손실은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여놓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5,000원 아래에서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왔을 때 8,000원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8,000원 위에서 정리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7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오늘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을 사서 바로바로 수익이 났으면 정말 좋겠죠. 네. 하지만 매수하고 나서 이제 내 뜻과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업, 하락해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 자체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그 기업은 지금 팔면 안 돼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비중이 좀 작았다면 이 기업은 사실 65,000, 7만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 비중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는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85,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됐을 때 그때 수익에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85,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는 매수가가 36,520원이시고 비중은 30%이신데 비중을 줄이고 싶은데 얼마에 팔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보다 좀 낮은데요. 그런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는 건 손실에서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건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주로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사실 올해가 더 5G 쪽은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국내 한국 쪽에서는 이제 5G가 최초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시점이 바로 올해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던 거고 결국은 앞으로는 RFHIC 역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성장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에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30% 정도 비중이면 매수가보다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즉 37,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한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4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4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매수가가 182,500원이시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 중장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18만원대 매수를 역시 주가가 좀 밀렸을 때 하신 것 같아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 SDI라든지 또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사실 단기 시세가 좀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 자체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 삼성 SDS는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 기업은 위쪽으로 한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 주가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20만원 그리고 21만원 정도 가격 밴드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만원에서 21만원까지 목표 밴드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37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매수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떨어진 그 시기를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을 때 시기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려아연 자체가 사실 경기에 되게 민감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은 과거에도 지나왔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의 하락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주가는 다시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도가를 설정할 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38만 5천원 정도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38만 5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38만 5천원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4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오르네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빠르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거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일레포일 업체이기도 하고 그다음 2차전지 쪽에서도 역시 과거의 시세가 좀 많이 났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거의 전고점 부근에 좀 다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리를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등,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만 일단 정리하셨다가 내일장에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물량 정리하시든 아니면 내일장에 주가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장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일장을 보고서 정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절반 정리 그리고 내일장 흐름에서 내일장 나머지 절반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내일장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매수가가 52,200원이시고 비중이 15%이신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2,200원이면 네.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플렉서블 관련주로 많이 지금 두각이 됐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이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코롱인더는 지금 이 정도 5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가격에서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15% 정도 비중이라면요. 나중을 좀 생각해서 투자 관점 기간을 좀 늘려보시고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추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한 4만 5천 원까지만 와도 사실 수익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보다는 3만 원 아래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목표 주가 4만 5천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는 매수가가 5,10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용평 리조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5,100원 정도 이때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그 시점에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기업도 역시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신다면 매수가 정도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올라오면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정리해 보셔라 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용평 리조트까지 오늘의 유튜브 댓글 상담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또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